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그냥 코드만 뚝딱 완성해주는 걸 넘어서 AI를 진짜 내 개발 파트너로 만드는 법, 바로 클로드 코드 마스터링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뭐 설정부터 자동화까지 하나하나 다 파헤쳐 보자고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AI가 그냥 코드 몇 줄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기획부터 빌드, 테스트까지 같이 해주는 파트너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이 개념을 에이전틱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AI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파일을 읽고 명령어도 실행하고 문제까지 해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클로드 코드를 다른 툴들이랑 확 다르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에이전틱 코딩이 뭔지 개념부터 잡고요. 그 다음엔 기초 설정, 그리고 전략적인 기획, 워크플로우 자동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컨텍스트 창 마스터하기까지 이 순서대로 쭉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요? 뭐랄까, 모든 멋진 공연은 무대 세팅부터 시작하잖아요. 클로드 코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무대 세팅은 뭐 간단한 설치 같은 거고요. 배우한테 줄 대본이 바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컨텍스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하는 건 진짜 별거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3단계면 끝나요. 운영체제가 뭐든 상관없고요. 먼저 Node.js가 깔려 있는지 확인하고 터미널에서 쓸 수 있게 CLI를 설치한 다음에 로그인해서 인증만 받으면 자, 이제 클로드 코드를 쓸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클로드 코드 설정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영구적인 기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터미널에서 /init 명령어를 치면 claud.md라는 파일이 생기거든요. 바로 이 파일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클로우드의 뇌 역할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파일을 너무 길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구구절절하게요. 클로드가 코드만 쓱 봐도 아, 이건 이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내용은 그냥 다 빼세요. 대신에 이 프로젝트에서만 쓰는 특별한 규칙이라던가 AI가 절대 추측할 수 없는 그런 명령어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 그러니까 AI 혼자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것들에만 딱 집중해서 적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이제부터는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더 이상 코드 한 줄 한 줄 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그림, 그러니까 탄탄한 청사진을 설계하는 아키텍트가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복잡하다 싶은 작업이 있으면 절대 바로 코딩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이 4단계 워크플로우를 꼭 기억하세요. 먼저 플란 모드라는 걸 켜서 충분히 탐색하고 질문도 던져보고요. 그 다음에 상세한 계획을 짜게 시키고 계획이 마음에 들면 그때 구현을 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커밋까지. 이렇게 하면 훨씬 체계적이고 실수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더라고요. 이 인용문처럼요. 코드 빨리 짜줘. 이게 아니라 아예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이 기능에 대한 전체 아키텍처를 엄격하게 설계해봐.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AI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고급 기술.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보세요. 하나의 AI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 다른 AI 모델한테 똑같은 요구를 던져서 각자 다른 방식의 아키텍처를 제안하게 하는 겁니다. 서비스 레이어 방식으로도 해보고 이벤트 기반으로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각 계획 안에 좋은 점만 쑥쑥 뽑아서 최종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거죠. 와, 이건 뭐 천재 한 명이 아니라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는 거랑 똑같네요. 자, 이렇게 튼튼한 계획이 나왔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들을 대신해줄 나만의 자동화 팀을 꾸릴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훅스입니다. 이건 일종의 자동화된 규칙 적용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시점이 되면 우리가 정해놓은 명령을 그냥 무조건 실행시켜주는 겁니다. 덕분에 품질 관리가 아주 쉬워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파일이 수정될 때마다 무조건 코드 포매팅을 실행해 라는 훅을 걸어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마이그레이션 스폴더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여기에 뭐 쓰려고 하면 무조건 막아.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규칙도 만들 수 있는 거죠. 훅이 우리 프로젝트 내부 회의를 자동화해 주는 거라면 이제 소개해드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줄여서 MCP는 클라우드를 외부 세계와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MCP 덕분에 클라우드가 이제 터미널 안에만 갇혀있지 않게 돼요. GitHub의 이슈를 직접 만들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심지어 피그마 디자인을 보고 코드를 짜는 것까지 가능해집니다. 말 그대로 AI의 활동 무대가 프로젝트 내부에서 외부 서비스 전체로 확 넓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AI 파트너가 헷갈리지 않고 계속 똑똑하게 일하게 만드는 비법, 바로 컨텍스트 창을 관리하는 기술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문제가 바로 보입니다. 왼쪽이 처음 상태인데 오른쪽에 MCP 같은 강력한 기능을 켜니까 어때요? 컨텍스트 사용량이 확 뛰어오르죠. 이게 그냥 메모리 좀 더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AI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반응 속도가 확 느려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면서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여러 겹으로 된 자동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 자동 방어 시스템은 크게 3단계로 작동해요. 첫 번째는 레인 라우팅입니다. 간단한 작업은 좁은 길로, 복잡한 작업은 넓은 길로 보내서 컨텍스트 사용량을 조절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서브 에이전트 격리. 이건 뭐냐면 정보 검색 같은 건 따로 부하 직원을 시켜서 결과만 보고받는 거예요. 메인 작업에 방해가 안 되게요. 마지막으로 포스트 컴파트 훅. AI가 가끔 대화를 압축하면서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데 이때 훅을 사용해서 야,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마 하고 핵심 정보를 다시 콕 집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보세요. 그냥 뒀으면 16,000 토큰이나 썼을 탐색 작업을 단 200 토큰짜리 요약으로 끝내버렸죠. 쓸데없는 낭비는 확 줄이고 핵심 정보는 그대로 보존하니까 결국 같은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복잡한 작업의 양이 거의 2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본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기술들을 마스터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키보드를 두드리는 코더가 아닙니다. 거대한 개발 시스템 전체를 지휘하는 AI 오케스트레이터가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일을 좀 더 빨리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역할, 그리고 생산성 자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AI 오케스트레이터입니다. 자, 이 엄청난 힘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어요?